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회사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인터뷰를 맡게 된 인턴기자단 1기 송원호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이사님 인터뷰가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다른 기자들과 달리 부족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께서는 한국해외개발공사 시절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코이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추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말 못하셨던 숨은 이야기나 아니면은 해외 사무소에 있었던 재미난 일화가 있다면 지구촌 가족 독자들에게 소개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1980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이 한국해외개발공사였어요. 그래서 한국해외개발공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해외 이민 또 취업을 알선해주는 이제 정부기관이었죠. 우리가 항상 어려웠을 적에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달러를 벌여서 송금을 하고 또 그 송금된 돈을 갖고 국내에서는 가족도 살고 국가 발전에 많이 활용했죠. 요새 한참 뜨는 영화 국제시장에 거기에 광부 파견, 간호사 파견 이런 걸로 해서 어려웠을 때 해외 나가서 우리 국력을 키웠고요. 바로 그 뒤에 이제 한국해외개발공사가 그런 업무, 해외 인력 송출을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국가가 발전이 되고 더 이상 해외 이민이나 취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기능 전환을 한 거죠. 도움을 주는 코이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됐다 이렇게 바꿨고 우리 코이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받던 정부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바뀌었고 저도 그와 똑같이 도움을 받던 업무를 하다가 도움을 주는 업무로 바뀌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보람이 있고 35년이 돼갑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해외 근무를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글라데시,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 이라크 근무를 했고 또 해외개발공사 시절에는 취업 이민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에도 근무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떨 때 좀 특이한 경험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저희들이 이사장님을 모시고 출장을 갔을 때 한 3, 4일 정도의 일정으로 들어갔는데 나오는 비행기가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나오는 일주일에 3번밖에 없는 비행기 이걸 타고 가야 되는데 따라하는 당일날 그 비행기가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카르자이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하는데 그 비행기를 징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며칠을 더 있어야 될 상황인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카르자이 대통령께서 한국에서 온 코이카의 그 당시는 총재였죠. 이사장이 총재라고 불렀는데 총장과 총재와 대표단을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자. 그래서 거기까지 인도까지 데려줄 테니까 거기서 딴 비행기 타고 가라.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그 외국 원수가 딴 나라 국빈 방문을 하는데 같이 동행을 해서 그것도 뭐 특별히 저희들을 배려해서 그 카르자이 대통령 옆에 자리를 특별히 만들어갖고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단 조건 공항에 도착하면 자기들이 이제 빨간 카페트 깔고 공식 행사 다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떠난다면 그때 좀 이동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카르자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공항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딱 떠난 다음에 이제 짐 찾아서 온 경우 아주 특이한 아마 외교관들도 몇십 년 근무하신 분들도 그런 경험은 참 없는 특이한 경험이다 이럴 정도의 경험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국제개발, 공적개발 원조의 이사님께서 길을 걷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사님만의 이러한 길을 걷게 되는 뭐 경영 철학이나 아니면 뭐 교육 철학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원조를 받던 국가 또 받던 기관에서 원조를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또 원조를 주는 기관으로 바뀐 게 운명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80년도에 제가 해외개발공사 입사를 해서 해외와 관련된 업무를 좀 해보고 싶다. 또 외국에 나가서 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게 사실 이 업무를 시작한 게 됐고 그게 자연적으로 기능 전환이 되면서 또 원조를 주는 이런 기관을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업무를 시작할 적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개도국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 생기고 또 그런 업무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봤던 거에서 주던 업무로 바뀌게 되면서 또 이렇게 국제협력, 개발협력 또는 원조 이런 쪽으로 일을 하게 됨으로써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다는 게 제 자신의 어떤 이 전생의 어떤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모든 게 우리가 베푸는 쪽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항상 우리가 뭔가를 좀 손해를 보거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안고 가자 이런 쪽에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정부기관 중에서도 복지나 이런 급여 정도가 상당히 열악한 편에 속하지만 또 나름대로 보람과 또 이런 소신을 갖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항상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어려움을 스스로 좀 인내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걸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가 상대방의 주장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반영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구촌 가족 독자들도 관심이 많은 15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 강화안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인성을 중요시하는 추세입니다. 코이카는 오래전부터 이런 인성을 강조하며 신입사원 채용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코이카가 옛날부터 이러한 것들을 강조해온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15년 신입사원 공채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코이카가 활동하는 이런 대상 국가 또 근무하는 지역이 전부 열악한 지역이 많죠. 그러다 보면 뭐 국내에 이런 편안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가서 겪어야 할 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과 뭔가 또 하겠다는 의지, 열정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 우리보다 모자란 사람들을 도와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쪽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컨트롤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코이카의 업무에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 사회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지요. 전부 자기 자신의 주장만 강요를 하고 또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못했다는 쪽에 모든 탓을 남들한테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도 또 스스로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주장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인간적인 기본적인 자세가 된 사람이 우리 코이카 직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인성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코이카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15년 코이카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올해 2015년이 사실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MDGs 그 목표의 달성 연도가 이제 올해 아닙니까? 2000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서 전 세계가 같이 힘을 합쳐자고 해서 시작이 된 게 이제 MDG인데 올해가 그 마지막 해지요. 그동안 국제사회가 희망했던 그 100% 달성은 못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참여하는 선진국들 또 개도국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이 지구촌 번영, 빈곤 퇴치를 위해서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원조나 또 그런 방향이 지금 많이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도 나름대로의 원조를 하는 국가로서 국제적인 이런 스탠다드에도 규범에도 맞아야 되겠고 또 그런 논의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한국의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요. 또 코이카가 창립된 지 25년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청년 시기가 지나서 이제 후기로 들어가는데 이제 뭔가 더 완숙한 국제사회에 좀 더 효과적으로 선진국
한국과 비교해 볼 적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면에서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발전시켜서 우리의 업무를 진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원조 업무가 꼭 코이카가만 중심이 되는 정부만의 업무는 아닙니다. 참여하는 모든 파트너가 민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대학이나 기업이나 또 이런 시민사회나 모든 쪽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개도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나름대로 국가적인 이미지도 개선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인턴 기자들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네, 흔히 요즘 말하는 장그레이고 그리고 미생인데요. 완생이 되고자 노력하는 인턴 기자들에게 이사님께서 사회생활의 노하우나 비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직장생활 35년인데 저는 한우물을 팠어요. 딴 데 한눈을 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기가 이게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직업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거 할 적에 조금 부족하고 힘든 게 있더라도 그것을 접지 말고 끝까지 추진하는 거. 하나의 길을 자기가 희망한 거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현재 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우리 직장인들 또 우리 생활을 상하관계 또 좌우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좀 가져라. 저는 지금 35, 6년 근무하면서 사실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화나고 열나고 뭐 그럴 때 막 싸우고 싶을 때도 많았겠죠. 그러나 저는 상당히 성격이 순하다고 평을 받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열불나는 거 많아요. 그걸 참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 속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count 10 before you get angry. 화나고 뭐 하는 것도 참고 그 순간을 지나면 또 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경험에서는 그게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도 주고 또 상대방이 또 그때를 지나고 나면 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하나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듣는 게 좋지 않는가. 우리가 뭐 윗사람이 되든 아랫사람이 되든 일방적인 지수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많이 들어주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더 상호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